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가장 명언으로 했던 말이 뭐였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 말이 명언이었죠. 근데 집은 사는 것이 돼야 내가 사는 것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죠. 네가 사줘야지 내가 산다. 그러면서 맨날 유도하는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 다시 상승한다. 잠시 조정 국무연이다. 대세 하락 아니다. 5월 노려라. 5월? 왜 5월이에요? 그 다음에 9.13 이후 작년과 같을 것. 5월에 보자. 또 5월에. 이번 달에 안 됐으니까 이제 5월로 밀어붙이는 거죠. 아마 3월엔 4월 얘기했겠죠. 저금리, 공급 부족 등 잠재적 상승 요소가 많아 뒤에는 있다. 자, 저금리. 왜 저금리예요? 세계적 저금리인데 부동산이 오르는 나라가 몇 개나 됐냐. 특히 우리나라처럼. 끝이야 중국 정도였죠. 싱가포르나. 싱가포르도 서울보단 덜 올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집값 상승할 거라 선동하는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지들 팔아먹으려고. 자, 투기꾼 건설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업자들이랑. 자, 세부담에 질병 문제로 인해서 급매물이 속출하니까 강남 입성 5월을 노려. 급매물이 속출하는데 왜 5월에 입성해야 돼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하방 압력이 덜한 핵심 주거지 대장 아파트를 눈여겨보세요.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양극화가 심화됐나요?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예전에 IMF 때나 리먼 때 양극화가 심화됐나요? 아니면은 동시에 떨어졌나요? 뭐 개뿔도 모르는 인간이 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이라고 짓거리고 있는 거죠. 자격이나 있어요 이 사람이? 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얘기했다. 여기 정부 산하기관이죠. 똘똘한 채로 갈아타라고 조언했다. 왜? 지금은 가격 상승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저금리라 해도 변동성이 큰데 세금 부담은 급격히 늘고 있으니 매도 혹은 증여를 해야 된다. 현 상황에서 다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면 독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세히 봅시다. 직접 한 얘기는 여기까지죠. 가격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 떨어질 거란 얘기한 거죠. 저금리라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데 세금 부담은 늘고 있으니까 매도 혹은 증여를 해서 다주택 유지하지 마라. 이거를 기자가 멋대로 똘똘한 채로 갈아타라 라고 투기 조장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쓰레기 언론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안땡승님 6월 말까지 잔금치를 여력이 된다면 3, 4억 싸게 나온 금매물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잔금치를 여력이 된다면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내년 6월까지 하면 40% 떨어진 금매물을 잡을 수 있지만 올해 6월 말까지는 3, 4억 싸게 나온 금매물을 잡을 수 있겠죠. 풍부한 저금리,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등 저금리라 해도 돈 안 빌려주죠. 예대율 때문에. 최근에 예대율 완화된다고 했는데 가계 쪽은 하나도 완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지만 아파트 공급 부족은 아니죠.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는데 끌어올릴 잠재력이 충분하다. 맨날 이것 때문에 잠재력이 충분하대요. 질병이 잠잠해지면 다시다. 질병이 잠잠해지면은 지금 가뜩이나 뭐 실업도 늘어나고 굉장히 소비력도 줄어들었는데 질병이 잠잠해지자마자 바로 복직되고 바로 경기가 살아나고 바로 수출도 잘 되고 바로 소비가 진작되고 그래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은 걸리지? 그러니까 지금 집값 그만 떨어지게 방어하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들 거 지금 팔아야 되니까. 자, 이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기자가 호도한 거고. 얘들 왜 이래요? 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부동산으로 수수료 받아 처먹는 그쪽이라는 거죠. WM 자문센터의 개뿔 이 사람도 부동산 관련 팀장이죠. 그러니까 빌리려면 나한테 빌려라. 내 실적 올리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들도 장사 안 되니까. 자, 다주택자 두땡규 누구라고요? 건사년. 다주택자 급매물로 인한 가격 하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왜? 건사년만 그래요. 신규 입자 물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왜 신규 입주 물량 자꾸 얘기하나요? 건사년이니까. 신규를 많이 있게 해주세요. 내년 1분기 기점으로 U자형 회복이 이루어질 거. 내년 1분기 이후에 이 인간 나와가지고 또 뭐라도 짓거리고 있으면은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리먼보다 더 심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사년에서만 이렇게 얘기한다. 리먼 때도 건사년에선 저런 얘기 했어요. 곧 오른다고. 곧 올랐나요? 2013년까지 쭉 하락했죠. 그러니까 건사년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 왜? 건설사니까. 무조건 옹호 발언하겠죠. 딱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한일전을 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나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누가 이긴다고 하겠어요? 한국이 이긴다고 하겠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집값 떨어져서 대출 가능하다. 자, 이제는 집값 떨어졌으니까 강남 입질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15억 이하 대출 가능했는데 15억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입질하고 있다. 왜?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사요? 떨어지고 있는데 입질한다? 강남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다. 매수 우위지수.
매매 거래지수. 둘 다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둘 다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강남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뇌피셜을 돌리나요? 지표 있어요? 지표 없죠. 그냥 희망사항 이야기하는 거죠. 강남권 곳곳에 금매 나온다. 6월 전까지 왜 늘어나냐? 첫 번째, 보유세가 6월 1일 날 나오죠. 보유세 부담 해가지고 다주택 투기꾼들이 보유세 나오기 전에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매물 증가하죠. 그리고 6월 말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다주택자가 팔면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이 매물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매물들 늘어나는데 6월 전까지 주택 처분 느니까 금매 현상 나오면서 요 사이에 끝날 거니까 이때 잡아라. 금매 잡아라. 이런 의도를 자꾸 내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들 팔고 빠지려고. 그러면서 지들 팔고 빠지려고 지금 금매 나오니까 6월 전까지 빨리 잡아라. 이딴 얘기들 하는 거예요. 6월 1일 지나면은 매물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일시적으로 줄겠죠. 왜냐면은 급처분하려는 사람들이 6월 지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줄겠죠. 하지만 보유세가 그 이제부터 들어가는데 자금 마련해야 되잖아요. 매물 엄청 줄어들까요?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부담이 커지니까. 그런데 그때 또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엄청나게 또 호도해야 될 거예요. 매물 잠김 현상 심화, 집값 다시 오르나, 집값 바닥 찍었나, 이딴 기사들 다시 뜰 거예요. 6월, 7월 그때쯤에. 하지만 그거 다 이것 때문이다. 보유세 6월에는 이 수요가 사라지는 거고 7월부터는 이 수요가 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일 뿐 집값 추세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번 때 어땠어요? 집값이 대출금보다도 떨어지니까 경매도 안 받는다. 은행들 작살 나겠죠. 자, 은행도 경매 포기하고 막 급급 매물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우리 집 좀 사주세요. 속성 경매 계속 나오고. 그렇지만 뭐 됐겠어요? 유찰 급급매에서 유유찰로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어때요? 초코 아파트 경매 유찰 나오고 있죠. 한남대에 36억도 나왔다. 얼마 전에 뭐 100억 나왔다고 하더니만 36억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찰됐죠. 유찰. 그 다음에 뭐 반포주공 2회 유찰됐죠. 평창동 엘리시아 종로 유찰 3회. 낙선이죠. 낙선. 갤러리아 성수동 유찰. 안 산다. 이 가격인데도 반토막 정도 됐는데 안 산다. 누가 사자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현금 확보해야지. 부자들은 어떻게 할 거다. 이제 또 우리 강력하신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뭐다? 기본적으로 실거주 집 한 채만 빼고 두 채 이상의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 해라. 2주택까지는 똑같은데 3가구부터 규제하고 있는데 2주택부터 해라. 다주택 자체가 문제다. 2주택만 가진 것도 문제다. 2주택만 가진 것도 문제죠. 왜 안 살 집을 사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특히 전세해 놓는 거. 시세 차익 보려고 투기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아파트는 점점 더 감가상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띄운다. 가치는 이만큼인데 가격만 이만큼 계속 더 멍청한 바보를 찾아서 가격을 띄우고 있을 뿐인 거다.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누구다? 다주택자들이다. 실제 집에서 실거주하고 이거를 뭐 갈아타기 등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살고자 오래 살려고 하는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띄우는 애들이 다 누구다? 건설사와 다주택 투기꾼들이다. 자, 그러니까 투기꾼들 지금 왜 계속 팔려고 그래요? 아, 지금 안 팔면 가격 떨어지는데. 특히 9.13 직전이나 12.16 직전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안 팔면 망하는 거예요. 빚까지 잔뜩 내서 산 사람들. 특히 네가 사줘야 내가 사는 거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자, 이분도 그 얘기하죠. 집값 하락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람인데 보유세를 강화했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났나요? 요건 아직 지표 안 나왔는데 양도소득세가 강화돼서 집을 안 팔고 있다.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 자,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질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해서 유예 때 끝난다. 자, 양도세 완화를 하게 되면은 가격 하락이 빠르게 된다? 맞아요? 가격 하락이 빠르게 된다? 맞아요. 하지만 왜 양도세 완화하면 안 되냐? 가격 하락이 빠르게 됐지만 투기꾼들 자금이 확보되면서 수후 다시 투기를 할 것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되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는 생산성이 있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발전,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생산성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것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집값 같은 경우는 뭐가 창출이 돼요? 낮아지는 혼인율과 출산율 정도만 창출하죠. 사람들의 비소비 지출을 창출하죠. 아무것도 창출하는 거 없다. 마이너스 요인만 계속 늘어나게 만들 뿐이다. 이게 무슨 시장경제예요. 그런 불로소득은 싸그리 환수해야 된다.
자, 요즘 이코노미스트 얼마 전에 나와서 홍 춘장님, 자 15억 이상 대출 규제 완화해야 된다. 자영업자들 중 사업자금을 쓰기 위해 팔려는 사람들인데 팔리지가 않아서 힘드니까 규제 풀어야 된다. 이게 무슨 웃기는 짜장이에요. 그러니까 홍 춘장이라고 썼죠. 결국엔 뭐다? 빚 내서 집 사는 사람들 양성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위험 수준인데 이 웃기는 짜장은 규제 풀어서 빚내서 집 사게 만들어라, 이딴 개소리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뭘 안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중소기업 살리려고 돈 풀었더니 부동산으로 중국 당호, 이거 만들고 싶은 거죠. 유동성 부동산에 유입시키고 싶은 거죠. 이 인간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지금 계속 알릴레오 때부터 계속 몇 번 비판했는데 이 인간 뭐예요? 이 인간 투기 조장꾼이다. 우리나라 지금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상황이에요. 가계 쪽은 다 막았죠. 총 유동성이 늘어나느냐, 소비 늘리는 유동성은 증가하는데 그거는 유동성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제한 양적 완화한다. 근데 알고 보니 RP다. 판매 조건부 채권이다. 이거 뭐예요? 회수되는 돈이죠. 나중에 유동성 너무 많이 늘어나면. 지금 위험한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 완화하지만 가계 쪽으로는 얘들 완화 안 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일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왜? 가계 쪽 대출을, 특히 주택자금대출, 그 다음에 전세자금대출,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을 풀어주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서 중국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노리는 거죠. 자, 토지 공개념까지 들먹이면서 8명 중 7명은 집값 떨어질 것. 자, 여기 보면은 아까 건설사의 앞잡이 권사년의 주성땡 하락한다. 이 사람도 하락한다 예측했죠. 이분은 뭐 예전부터 하락한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인간들 계속 가격 뜬다고 했던 인간들 하락한다고 예측하고 있죠. 원래 하락 말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제전략연구부장 하락한다고 예측했죠. 다주택자들 팔라고 했죠. 기사에서 똘똘한 치라고 호도했죠. 그 다음에 뭐 교수, 양대 교수면 어디 양대인지는 알 테지만 하락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분은 얼굴을 완전히 가리지 않겠습니다. 실대일 굉장하죠. 이상한 손은 갑자기 작년쯤부터였죠. 이거 차리고 나니까 경기 안 좋아지니까 계속 뭐 유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고객 유치하려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악재 안 보여서 서울 5에서 10% 오른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1월에 5에서 10% 오른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2월이 되더니 4% 플러스 알파로 말을 바꾸더라. 그러더니 아까 뭐 이때 영상에서 얘기했죠. 올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견은 변함없습니다. 4% 이상 상승한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3% 이상 상승. 아니,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던 인간이 10%에서 4%에서 3%로. 지금 뭐 같아요? 서울의 주택가격지수. 기사에서 그래도 서울 계속 오르고 있다.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상승률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보합 갔다가 하락세 갔다.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같지 않아요? 서울 집값과 따라서 말도 바뀌고 있다. 이딴 인간 말 믿어야 돼요? 투자 자문 대표예요,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믿고 내 돈 맡길 수 있겠어요? 저런 기회주의자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마 올해나 내년 내에 저기가 망하지 않을까. 저 상담을 여러 번 들어봤던 고객들 입장에서는 안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였죠? 공무원 봉급 인상률 3%니까 3% 오를 거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데, 임금 삭감, 저게 질병 문제로 인해서 국채 발행 안 하기 위해서 임금 삭감하고 뭐 SOC 비용 같은 거 들어갈 거 축소시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무원도 동참해라 라고 해서 임금 삭감했죠. 좀 상황을 보고 했으면 하네요. 자, 전세값 계속 상승, 떨어질 거라 그랬죠. 아까 앞에서 집값 조정 기간 예정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는 건 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인간이 이런 거 확실하게 말 못하는 이유는 장담 못하니까. 자, 무주택자는 지금을 조정기로 매수기회로 삼아야 함. 왜? 나한테 투자한 사람들이 팔아야 되니까. 네가 사줘야지 내가 산다고. 니들 무주택자들이 살아야지 내가 고객들한테 수수료 받아먹고 좀 산다고. 내 기업 안 망한다고 차익 실현해주니까. 그 상황이잖아요. 딱 첫 번째, 일단 상반기는 모두가 하락한다고 그랬죠. 자, 저는 이 질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쟤네들은 뭐라 그래요? 말 바꿨죠. 이제 박땡갑, 김땡원, 두땡큐 이런 사람들 다 오른다고 하다가 은근슬쩍 말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상반기까지만 자꾸 잡아놓죠. 왜 잡아둬요? 이때 사라고. 당신들이 사야지 내가 보유세 덜 내고, 투기꾼들이 보유세 덜 내고, 양도세 덜 내죠. 양도세 중과 유예니까. 요걸 해서 나중에 이 불로소득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서 집값 오르면 내가 유리하니까. 집값이 1번처럼 계속 안정돼봐요. 부동산 학과 누가 들어가겠어요? 예? 심땡언 교수님?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많은 이자 주면서 하겠어요? 박땡감님? 건설사들 진짜 얼마 전까지처럼 비정상적인 수익 올리겠어요?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행되는데 두땡규님? 그렇다. 지금도 오르고 있다. 이상소님. 왜? 여기서 자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이걸로 많이 투기 들어가도록 유도했으니까. 빠슝 쫓아다니다 망했죠. 결론. 지금 내가 사주면 투기꾼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